안녕하세요, 성경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도 해외여행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 오늘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현재지향적 소비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 카드의 사용액도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나가면 쇼핑 좀 하게 되죠. 그런데 유난히 외국에서 쇼핑할 때 바가지를 썼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개에 10,000원 하는 악어 무늬 지갑을 잘 흥정을 해서 10,000원에 3개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게 샀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똑같은 걸 10,000원에 5개를 사왔지 뭡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뭘 어떻게 흥정을 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흥정할 땐 일단 가격을 먼저 부르라더군요. 기준점 효과. 그러니까 가격 흥정을 할 때에도 먼저 제시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10,000원에 서너 개씩 사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갑하는 사람에게 먼저 큰 소리를 쳤어요. 10개 10,000원 아니면 안 사. 그 말 한마디에 10개부터 흥정이 시작된 거죠. 하나씩 줄이면서 흥정을 하니까 결국 악어무늬 지갑 5개를 10,000원에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이런 기준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제시한 금액이 높았을 때는 물건이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리고 먼저 제시한 금액이 낮으면 물건은 좀 더 싼 가격에 팔리게 된 것이죠. 아, 이거 이제 앞으로 흥정하면 꼭 제가 먼저 가격을 불러야겠네요. 하지만 이 기준점 효과만 믿고 물건의 가치와 너무 동떨어진 제안을 하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다가 흥정 시작도 못하고 거래가 깨질 수 있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닻의 길이도 적당해야 걷어들이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준점 효과가 꼭 흥정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추측할 때도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자, 어디에 걸릴지 알 수 없는 돌림판. 이런 것도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믿기시나요?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은 오리건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10과 65만 나오도록 조작이 된 돌림판을 만들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돌림판을 돌리게 한 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UN 회원국 중 아프리카 국가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원반 위에 숫자가 10이 나온 사람들은 평균 25%로 예측했고 65가 나왔던 사람들은 평균 45%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림판의 숫자 때문에 답변이 20%나 차이를 보인 것이죠. 실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돌림판의 숫자가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실험을 보고 나니까 기준점 효과의 중요성이 더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준점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 기업들은 마케팅에도 활용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인 행사. 할인된 금액만 쓰지 않고 굳이 할인하기 전 가격에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서 같이 써놓죠. 바로 그 전 가격을 써놓음으로써 싸게 산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할인되기 전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할인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처음 적어둔 가격은 바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노련하게 마케팅에 녹여냅니다. 기준점 효과를 잘 기억하신다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생활 속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